자, 팩트 인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은요, 예, 연예가 포커스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배용준 회사로 유명한 키스트를, 예,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내 엔터업계의 지각 변동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사가 된 건가요? 네, 그 전에 이제 SM과 키스트라는 회사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M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샤이니, 동방신기, 레드벨벳, 엑소와 같은 K-팝 스타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곳이고요. 네. 키스트는 배용준 씨가 2006년에 직접 설립한 매니지먼트 겸 그 콘텐츠 제작사예요. 잘 아시다시피 뭐 김수현 씨, 엄정화 씨, 정여원 씨, 한예슬 씨 등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자회사가 이제 일본의 한류 그 방송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인 그 DA라는 곳을 가지고 있는데 SM이 일단 DA라는 곳을 먼저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화제가 된 것은 키스트는 이제 배용준 씨가 일대 주주로 있는 곳인데 약 2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SM에 전부 다 넘겼어요. 근데 최종 5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150억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고요. 네. 나머지 350억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SM 지분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전부 다 현금 처리하지 않고 지분으로 받았다는 것은 배용준 씨가 이게 엔터업계에 큰 손이 되고 싶은 좀 욕심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로써 배용준 씨는 SM의 3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M 사업 전반에 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네. 뭐 또 SM이 이제 또 광폭 행보를 보여줬어요. 이제 뭐 또 그 이제 키스트 인수 소식이 들려왔던 날 이제 FNC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그 FNC 에드컬처 최대 주주에도 또 올랐습니다. 그 FNC 에드컬처는 그 언니는 살아있다 등을 만드는 그 드라마 예능 제작사로 유재석, 그다음에 뭐 가수 설현, 그다음에 배우 이동건 등이 그 소속된 그 FNC 엔터테인먼트 네네. 계열사입니다. 근데 그 뭐 SM 같은 경우에는 31%의 이제 FNC 그 에드컬처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그 SM의 그 FNC 에드컬처 지분 인수는 두 그 거대 엔터사의 프로그램 제작과 대형 연예인들 간의 그 전략적 제휴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대단한 이슈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예로 뭐 SM CNC 소속의 강호동, 그다음에 신동엽 씨가 있고 FNC 에드컬처 소속의 유재석 씨가 있는데 네. 사실상 세 분이 한 울타리에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와, 그건 너무, 이렇게 됐다는 와. 건 뭐 양사가 국내 예능 시장을 거의 뭐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연예계 이제 뭐 S전자가 이제 생겨난 건데, 물론 뭐, 네. 그러면서도 또 중소기업들이 또 잘 되는 또 경우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예계도 돌아가는 거고, 네. 대한민국도 잘 돌아가는 거죠. 예. 네네. 근데, 야, 참 그, 무게감이 참 큰 회사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번 그 두 회사의 그 인수와 그 제휴 과정에서 SM 엔터가 이제 사실 쏟아부은 돈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신주 인수 발행 100억 원을 제외하고도 좀 7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SM은 이런 막대한 그 투자를 하면서 네. 좀 자신들의 취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SM 하면 우리들 그 머릿속에서 또 기억을 하는 거는 이제 가요, 그렇죠. 음악 쪽 회사의 이미지가 셌는데 네네. 이제는 좀 배우나 예능 쪽에도 좀 자신들의 그 뭐랄까 위치를 좀 확고하게 확립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내 엔터 시장의 최강 기업이라는 그 이미지를 세우는 좀 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또 이번 투자를 통해서 SM은 그 배우 분야와 또 뭐 예능 분야를 넘어서 제작 분야까지 막강한 이제 파워를 갖게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또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국내 연예계는 이제 최대 규모의 그 종합 엔터 그룹으로 이제 올라선 그 SM 중심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 막강한 자금력으로 국내 엔터업계 그 노하우를 좀 흡수하면서 최근 이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엔터업계들을 좀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 효과를 좀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키스트 자체적으로도 힘이 큰 곳이었는데 SM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업계의 공룡이었잖아요. 이번에 손을 잡으면서 상생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단순히 스타를 배출하는 것을 넘어서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고 생산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SM이 왜 키스트와 FNC 에드컬처를 인수했느냐가 중요한데 양측은 제작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자체에 좀 욕심을 내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좀 잠시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SM의 영향력이 그동안 독보적이고 방송사가 눈치를 보는 그런 기획사였는데 이번에 좀 그런 확률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스타 한 명이 평선권을 쥐고 흔드는 세상인데 이제 SM은 배우까지 보유를 하게 됐고 제작도 훨씬 힘이 커지게 됐으니까 방송사가 사실 SM 그 소속 친구들을 모셔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인수권을 보고 있는 타 연예 기획사 혹은 이제 방송사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오호. 예, 뭐 관계자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한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는데 이분들은 사실 뭐 일단 긍정적인 부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뭐 한류 콘텐츠의 영역 확대. 아까 뭐 김지영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류 콘텐츠의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그리고 또 기존 그 연예 사업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측면에서 이건 또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큰 회사에서 떨어지면 또 중소 엔터사들도 네. 이런 노하우를 또 흡수할 수 있다는 그 기회가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 SM이 가진 한류 콘텐츠 등의 노하우가 또 연예계 전 분야로 또 스며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고전적인 그 연예 사업을 좀 뛰어넘는 좀 뭐 패션 분야 또 뭐 국제적인 뭐 경쟁력을 갖춘 제작 분야 등이 이제 좀 여러 분야에서 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궁금한 게, 이수만 대표하고 또, 예, 배용준 씨의 예, 동그라미가 한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는지, 엽전이. 네. 궁금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두 사람은 연예계 주식 부자예요. 그 파이브 안에 속하는 분들이고요. 1위는요 이수만 씨인데요. 약 2천억대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정말 계속 엇걱거리니까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또 이수만 씨가 정말 재미있는 게 그 키스트 대표 배우가 김수현 씨잖아요. 근데 네네. 두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수만 씨가 그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의 간만에도 또 몇십억이니까 플러스 알파 재산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2위는 JYP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한 박진영 씨인데요. 1,079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YJ 양현석 씨는 1,033억 원이고요. 바로 배영준 씨가 이번에 그 4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5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받고요. 또 현재 거주 중인 그 저택이 80억 원대라고 하니까 사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 부동산 부자들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배영주 씨는 부동산에 그 세 분에 비해서 좀 덜 관심이 있는 편인데 뭐 다들 부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네네네. 뭐, 배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지만, 배우로서도 이제 탑을 찍었잖아요. 예. 영화나 뭐 드라마 뭐 작품 얘기는 뭐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연예가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요에 서태지가 있으면 이제 배우 쪽에 배용준이 있다. 그러니까 근황을 정말 알기 힘든 연예인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관련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뭐 계속 좀 근황을 좀 물어봤는데 네. 이분들도 사실 정확하게는 배용준 씨의 근황을 지금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다만 하나 이제 전망을 내놓는 거는 이번에 배용준 씨가 사실 사업가적으로 그동안 좀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 2007년 태왕사신기 이후로. 근데 이제 이 사업가로서의 좀 이제 자리를 내놓으시면서 이제 좀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이제 복귀를 계획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윤상아를 빨리 뵙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한류 하면은 한때는 배용준 씨였잖아요. 네네네. 저도 하루빨리 정말 배용준 씨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고 싶네요. 네.